글자 차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글자가 무슨 뜻, 뭐예요, 이 글자라는 것은. 이 청가는 뭐 차이예요? 기의 차이고, 지지는 뭐의 차이죠? 질의 차이가 생기는 네. 거야, 기는. 기라는 것은 이제 이 행동의 변화, 아니,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거고, 질은 뭐죠?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행동의 변화. 그러면 이 경신과 이 신유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게 60개월에 한 번 와요. 60개월은 연으로 따지면 뭐죠? 5년입니다. 요번이 지나가면 5년 뒤에 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경신은 경신이 가장 먼저 경신은 뭐죠? 매달린 겁니다. 매달린 것이고, 매달린 상태가 되는 거고, 신유는 뭐죠? 떨어진.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 그러면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떨어진 게 뭐죠? 임술이 되는 겁니다. 임술. 임술이 이제 8, 9,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떨어져서 위치가 확정된 상태가 이제 떨어진 위치가 확정된 상태. 그래서 이제 수월이 되는 겁니다. 수월. 그랬죠. 이 임술의 뜻은 뭐냐, 이제 화기는 끝났다. 끝났다는 겁니다. 가장 화기라는 것은 뭐죠? 이거는 펼치고 오므리는 거잖아요. 오므리는 것이 이제 끝난 거야. 즉, 펼친 상태는 완전히 끝났고, 오므리 상태로 오므리 상태가 이제 뭐야? 이제 완전히 응축 상태로 이제 지속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술중 정화가 이제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신유월은 뭐야?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 떨어지고 있는 상태.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열매. 열매가, 연기가,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양기가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함축되는. 우리가 양기를 뭐라 그러죠? 목화라고 하잖아요. 음기를 뭐라고 하죠? 예? 금수라는 거죠. 그렇죠. 양기가 완전히 금수로 완전히 이제 바뀌려고 떨어지는 거예요. 양기. 양기의 의미는 뭐죠? 펼친 것들. 펼쳐져 있는 것들이 양기고, 음기라는 것은 뭐야? 쫙 오므려져 있는 것들. 오므려져 있는 것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유월에 가장 먼저 체크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펼쳐놨나? 선생님이 펼쳐놓은 것이 뭐예요? 공책이. 자, 오늘 공부하기 싫은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우리가 펼쳐져 있는 것이라는 대부분 다 뭘로 나온 거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오므려져 있는 것도 대부분 뭐야? 행동이잖아요, 행동. 네. 누가 생각을 오므리게 하는 사람이, 물론 생각을 오므리게 했다고 하는데 착각이에요. 생각은 무조건 펼치는 거예요. 생각하면 뭐 오만 잡다한 거 다 하지. 뭐 하늘을 날고 싶다,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다, 다 펼치는 거고. 행동은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하늘 날고 싶어 못 날르죠. 하늘 날라면 뭐래요? 비행기 타야지 뭐. 어? 땅속으로 가고 싶으면 지하철 타야지 뭐. 그러니까 지금 거제는 지하철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지하철 있는 데로 가야죠. 공부에 없잖아요. 아니면 땅을 파든지. 땅 파면 어디 나와요? 저 반대편 나오잖아요. 어?
요런 게, 신유는 지금 뭔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 뭐,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 뭐, 떨어뜨리고 싶은 행동, 그러니까 뭐야. 이게 결실이 완전히 수확하고, 그러니까 신유월은 이제 결실의 수확이에요, 수확. 결실을 수확하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수확이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신 때문에 수학이 제대로 안 돼. 신은 이게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신은 어디에 본격적으로 쓰여지는 에너지예요? 거울? 그렇지, 겨울에 본격적으로 쓰는 시고, 여기는 그냥 서서히 시동 걸다 이런 뜻이에요. 신이 가을에 있으면은 서서히 기름칠하고 시동 걸다 이겁니다. 시동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신월부터 서서히 시동을 걸다가 6월에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술에서 이제 슬슬 이제, 서서히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자 쪽에서 싱싱 달리는 거예요. 이랬죠. 올해 이제 이런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아는데, 그래, 그 뭐야, 신유. 그러면, 우리가 월호는 뭘로 보는 거고, 월호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고, 세우는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우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우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되게 5년 전. 되게 중요한, 세운의 그 출발점은 어디예요? 세운의 출발점. 세운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세운의 출발점. 어디죠? 몇 년생이세요? 72년생이요. 그 세운이 출발됐잖아. 선생님이 5살 때는 무슨 년이에요? 어려서부터 세야 돼. 태어난 년부터 세야죠. 예? 선생님의 지금의 52세는 언제부터 쉬어야 돼? 저 임자년부터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운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출발? 연주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 됐습니까? 네. 월우는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월우는 월은 어디서 출발했냐? 월은 어디서 출발해요? 왜? 월은의 출발점 어디에요? 월은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월은 세운. 응? 월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월은 월호는 세운에서 출발해요. 아니 월은 출발점이 어디예요? 월은의 출발점 월주가 되는 거죠. 월주가 되잖아. 임자년 무슨 월생이잖아요. 네. 임자년 무슨 월생. 월은이잖아. 임자 무슨 월. 이거 쓰면 안 되죠. 임자년 무슨 월에 태어났습니까? 경술월. 경술 월에 출발했잖아요. 경술 월에 출발해가지고. 월은의 출발점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는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이룬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일주? 일주가 되는 겁니다. 세운의 출발점은, 시운의 출발점은 어디 있죠? 시주. 시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월운을 알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출발점 어디 월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이랬어요? 그럼 월주가 의미하는 게 뭐죠? 사회적 활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 진로, 학생들한테 진로가 되지만 서울인들한테 직업입니다. 직업. 월을 보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성을 보는 거예요. 진로라든가 직업이 어떻게 되나. 따로 말하면 내 밥벌이 환경이 어떤 거냐 이거죠. 나의 밥벌이의 환경이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새우는 뭐야? 나의 뭐죠? 나의 본성을 찾아보는 거, 본성. 나의 본성. 새우는 나의 본성을 보고 싶어. 이 나의 본성은 뭐야? 나의 삶의 화두를 찾는 거, 화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하고 있나? 올해는 뭐 할까? 에? 올해는 뭐 할까잖아요. 새우를 보는 것은. 우리가 새우 보는 것은 올해 뭐 할까 궁금한 거잖아요.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에? 이랬죠. 이렇게 보는 거. 일을 보는 것은 뭐예요? 일주를 보는 거, 일주. 일주는 뭐야? 일주는 뭐야? 나의 인격을 보는 거야, 인격. 오늘 나의 인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남과 싸울까? 남을 피할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세상 속으로 밖으로 나올까? 밖에 나갈까? 아유, 귀찮은데 집에 있을까? 나의 인격을 보는 겁니다, 이루는. 시우는 뭘 보는 겁니까? 그때. 언제 나갈까? 그때. 적당한 때. 몇 시에 만날까? 결국 모든 것은 결국 어디서 귀결되는 거예요? 이 시운은 바로 사건, 사고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야.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랑 예를 들어서 만남을 가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계면연 신유월 예를 들어서 9월 20일 날. 근데 마지막 어디에서 만날까요? 몇 시에? 그러니까 시우는 이 만나는 최종적인 걸 결정하는 거라는 거야. 결정. 그러다 보니까 이 시운이라는 것은 뭐야? 나도 중요하지만 남도 중요한 거야. 서로 뭐 한다는 거 서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야. 조율. 나는 2시에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3시다 그러면 언제 만나면 돼? 2시 반에 만난다.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의 어떠한 원하는 바, 추구하는 바를 조율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체크하는 게 시운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월로 나누면 12개월이 되는 거고, 또 12개월을 또 1로 나누면 몇이에요? 3일은 2, 3이 6, 360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60일을 또 11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몇 시간이야, 이거? 2시간씩 나누면. 11을, 여기를 12를 곱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총 몇 시즌이 나오는 거냐면은, 열이면은 3600시간 나오죠. 2가 나니까 720, 3600시간에다가, 3600시에다가, 또, 720을 더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4320시가 나오는 겁니다. 1년에 4320시가 지나면 돼요. 20시간이. 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쭉 펼쳐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분으로 나누면 더 넓어지겠죠. 또 초로 나누면 더 넓어지겠죠. 이게 이제 거시의 세계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절대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시운에 보는 겁니다. 예, 오늘 운명하셨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이렇게 정확히 달아주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의사의 사망 선고서가 없으면요, 그 사망 신고를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집에서 언제 돌아가셨는데 그거 안 믿어요. 의사가 무조건 진단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셔도, 그래서 이 집에서 돌아가실 때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실 때 반드시 의사를 부르든지 아니 반드시 몇 시 몇 분에 들어갔다. 이건 또 공중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시간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죽을 때 시간은 뭐야? 죽을 때 시간은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잉태되는 시간이고, 태어날 때 시간은 다시 죽을 시간이 여기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죽을 시간이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을 때, 죽는 시간에는 뭐야? 태어날 뭐가 들어있어요? 죽는 시간에 태어날 뭐가 들어있죠? 태어날 연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연. 그럼 태어나는 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죽는 시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죽는 시간이. 태어난 연에는 죽는 시간. 태어나는 연에는 반드시 죽는 시간이 들어있어요. 죽는 시간이 반드시 시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전 시주를 모르는데, 그러면 죽는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죽는 시간. 이런 사람 삶은 뻔해요. 아닌 것 같죠? 자기 태어나는 시간을 모르고 살죠? 이 사람은 이 종착역을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종착역을. 태어난 연을 모르는 뭐야? 출발역을 모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태어난 저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네, 오늘은 이제 잠깐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비교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이제 기본을 띄웠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이 궁금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이 궁금하지 않으면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해서 읽어주면 돼요. 근데 그 읽는 방법은 생, 격, 형, 합, 귀, 충, 이렇게 다시 또 여기서 생, 격, 형, 합, 귀, 충을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돌아가고, 또 다시 또 1, 2, 3, 4, 5, 6. 그래서 이게 총 12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12개월인 무조건 이 상승적으로 간다면, 하반기 12개월 무조건 하강적으로 간다는 거죠. 다시 또 상승적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새운을 본다는 것은 원래 2년 단위로 끊어봐야 돼요. 한 번은 섭섭하니까. 한 번은 섭섭하잖아요. 세월이 2년 단위로 짜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이제 음양, 보통 뭐 양이 하든 음이 하든 음양을 한번 거쳐야지만이 뭔가가 된다는 거죠. 간단해요. 1년에 뭔가, 봐봐요. 지금 올해 개묘년이죠? 네. 개묘년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개수가 원하는 게 뭐죠? 개수가 원하는 게 뭐죠? 개수가 원하는 것은 체와 용입니다. 개수가 원하는 체가 뭐죠? 개수가 원하는 체. 갑이잖아요.
지난번 다 외우라고 내가 써줬잖아, 뭐. 계속 원하는 게 외우라고, 무토잖아요. 외우라고 하셨나요? 계속 원하는 치는 무토예요. 그럼 내년이 갑진년이잖아요. 네. 내년에는 개수가 자기가 체를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내년 갑진년은. 그럼 개수가 용을 하려면, 뭐 체를 형성했으니까 활용해야 되잖아요. 언제? 저 무신년에 활용하는 겁니다. 무신년에 비로소 그 용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년 이후에서 여기 4, 5미는 뭐야? 이 체를 가지고 용을 열심히 캐는 방법, 캐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때 용이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을사년이다, 그러면. 을사년은 뭐, 을사년이면 을의체가 뭐죠? 병하고 용은 경금이에요. 그럼 내년에 25년, 병오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경술년에 이렇게 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주팔자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제 각 십간의 정신적 작용력을 알아야 되고, 이거와 더불어서 12지의 행동적 실행력이 뭔가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간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간목. 간목의 정신적 작용력은 무언가? 간목은 간목의 속성은 뭐냐? 간목의 속성은 뭐죠? 비견입니다. 비견. 즉, 나와 어깨를 동등히 겨루고 있다. 그래서 비견에서 이거는 이 동반자적 성향이 많죠. 동반자. 아니면 상생, 같이 살자. 이런 겁니까. 이제 단점으로는 뭐야? 나한테 엉겨붙지 마라. 엉겨붙지 마라. 네 할 일은 네가 하고 내 할 일은 내가 한다. 요즘에 내산내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간목의 속성은 비견이 어깨와 동등히 하면 돼요. 동반자 상생이지 나한테 우리 서로 엉켜붙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비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이게요? 예? 이 존재성을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존재성을 되게 강조하는 것이 간목입니다. 너는 너들의 존재가 있고 난 나들의 존재가 있다. 그걸 나쁘게 써야 하니까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거야. 나쁘게 쓰니까 이게 갑질의 뜻이 뭐예요? 갑질. 예? 이놈의 쌍것이. 그러니까 존재성. 각각의 존재를 알자 이거야. 각각의 존재. 각각의 존재를 알자. 각각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나 이 세상이 국가가 정해준 어떤 규율, 법 이런 거 테두리에서만 살아가자 이거지. 너 나 만지면은 너 우리 집 들어오면 주택 그 침입죄고 너 만지면 너 큰일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그냥 바라만 보라 이거. 바라만 보라 이거야. 그래서 간목은 그냥 거리를 두고 바라만 보자. 바라만 보다. 그러니까 보다 그러니까 뭐야? 야 이게 봄을 대표하는 것이 간목이구나. 간목 그러면 봄을 대표하는 거고 거리를 두고 바라만 보다. 그 다음에
규율법. 근데 어떤 누가 사회나 세상이 만들어낸 규율법을 중시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토론해서 뭔가 도출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사회 규범에 잘 따라라. 이것들이 감목의 속성들입니다. 근데 장점으로는 서로 상생관계야. 내가 뭐가 좀 있다고 그래서 남을 이렇게 하는데 요것이 좀 오바되면 이제 갑질하는 거예요. 응? 저는 갑질을 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갑질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갑질이 왜 나쁘게 보이냐면요. 뭐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돈이라든가 어떤 이거 결과를 제대로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야, 너 일로 와. 나한테 10대 맞아. 대신 1억 줄게. 이건 갑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오늘 기분이 들어오는데 일로 와. 한 대 맞자. 대신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갑질을 잘 쓴다는 것은 뭐냐요. 야, 준 만큼 일해. 준 만큼. 이 갑목 있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난 너랑 상생하고 싶은 거 동반자지. 내가 너한테 하수인이 아니다.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오히려. 내 앞에서 비굴하자 당당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잘 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갑질을 하는 겁니다. 항상 역지사지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구조가 이래갖고 남한테 그렇게 한다면, 다른 것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셨어요. 저 수업 중이라 좀 이따 전화해요. 소장님 이거 카드 결제 한번 할게 그럼. 좀 이따 해요. 좀 이따 해요. 예. 여보세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 간목의 의미를 좀 알겠죠? 네. 속성은 비견, 동반자, 상생. 항상 애들의 상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조적으로 쓸 때, 이 사람들이 갑질한다고 여기는 게, 갑질을 언제 하냐면 여름에 하는 거야, 여름에. 봄에 있는 간목들은요, 갑질할 마음도 안 새겨요. 왜? 같이 열심히 손잡고 성장하자 이거예요. 근데 여름에 있는 간목들이 이제 묘하게 이제 갑질하는 거야. 묘하게. 왜? 그건 뭐야? 뭔가 틀려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 가보가 여름에 그러면 응, 가보가도 아주 이건 북한 갑질 아니죠, 갑질. 5월에 태어난 이제, 4, 5월에 태어난 갑목들. 아주 갑질하려고 사람들만 쳐다봐. 나한테 갑질하려고. 약한 놈만 보는 거야. 이 여름에 태어난 갑목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보는 거야. 네. 그거 참 나쁘네요.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지. 세상은 살아간다는 게 뭐야? 남 죽이는 거지, 무슨. 그럼 강한 놈한테 가면 자기가 뒤지는데 어떻게 해. 약한 놈한테 가서 뺏어 먹어야지. 그 권리를 누려야지. 그러니까 갑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권리를 누리려고 눈이 시뻘개졌어요. 누가 내 눈 안 쳐다보나. 이런 겁니다. 여름에 특히 이제 근데 4월에 태어난 갑목들은 그래도 저 사람한테 이제 뭔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뭔가 고쳐준다고 야 너 뭐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5월에 태어난 갑목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진짜 못한다. 너 이거 하지 마 이 새끼야 그러면서 접근해. 내가 할게. 뺏기 시작해요. 미월에 태어난 갑목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안 볼 때 홀랑 뺏고 도망가 버려. 숨어버린다는 거야. 미월의 갑목들은요, 이 여름에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 빼다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 감춰버려. 나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아주 뻔뻔합니다. 증거를 가져오시오, 그래. 아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갑질로 오인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하나 김승현 회장은 갑질로 욕을 안 먹었어요. 왜? 내 자식이 맞고 들어왔는데 부모로서 열받아서 때렸다. 대신 내가 그만큼 충분한 대가를 해줬다. 다만 이제 폭행죄로서 이제 징역을 살았지요.
네. 근데 저기 저 누구야 저 누구야 저 한진의 그 가시나 땅콩 사건. 네. 네네. 걔는 안 했다고 박박 우겨서 그래. 음, 시원하게 인상하면 갑질이 아니지 뭐. 거기 충분한 대가를 줬으면 갑질이 아니죠. 그냥 폭행을 한 거죠 그냥. 근데 저것처럼 막 안 왔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다 들통 나니까 그게 갑질로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여자가 떡불 사건 해갖고 걔를 어떻게 뚫게 팼다 이거야. 대신 걔한테 충분한 보상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 안 했으니까 씨, 그런 거지 뭐. 씨. 안 그래요? 대리운전 기사 시켜갖고 뒤에 술 취하고 사람 막 돌접했어요. 응? 응? 예를 들어서 술 먹고. 근데 그 사람한테 보상금 줬으면 괜찮아. 안 주니까 신고당해갖고 욕먹는 거야. 그런 거는 갑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또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감목이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이 속성들이 비견 동반자적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감목은 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름에 태어나면요 나랑 같이 성장했던 애들이 안 보이는 거야. 소위 말해서 나랑 같이 성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는 거지. 한 놈은 잘났고 한 놈은 안 보이니까 어? 같이 성장했던 놈들이 왜 이 봄이라는 것은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 낄낄대고 웃고 우리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부터 이 친구들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유유상종하기 시작해요. 잘난 놈들끼리 잘난 놈들끼리 만나고 뭔 소위 일조 뭐 루저들은 루저들끼리 만나고 위너들은 위너들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꼴들은 감목은 못 보는 거지. 니들 아무리 그래도 임마 고등학교 때 내가 일진이 아니었냐.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아니가. 어?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내가 지금 현재 잘났다고 말해봤자 떠들어봤자 맨날 서로 쌈박지 말라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 뭐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다 똑같았지 뭐. 응? 네. 근데 요즘에 작금의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미 그걸 다 나눠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요즘에 작금의 고등학교 가면요, 니네 집 전세냐? 니네 집 자가냐? 또 자가도 니네 집 대출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갖고 서로 이 패를 나눠버리니까 애들이 상막상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는 전부 다 고등학교 때 전부 다 공교육을 다 시켜야 돼. 사교육을 다 없애버려야 돼. 진짜 나는 농담 아니라 사교육을 다 없애버려야 돼. 사교육을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사교육을. 영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영국은 철저하게 이 상류층과 중산층을 철저하게 나눕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왕이 존속하는 거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야. 다 섞어버려. 웬만하면 다 공교육. 물론 미국도 이제 사교육이 있긴 있지만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미 인정을 시켜줘. 대신 평등한 기회는 주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뭐 공교육 뺑뺑이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는 놈 없는 놈 있는 놈 있는 놈끼리 뭉치고 없는 놈 없는 놈끼리 뭉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싸리 사교육하면 뭐 한 달 뭐 학교 수업료를 막 1,000만 원씩 내게 하면은 그럼 자본들이 안 나와. 아니 전부 다 공교육을 시켜버리든지. 그래서 공산화 정책이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나눠 먹자가 공산화 정책인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니까 문제죠. 이것이. 우리나라만 공산당을 인정 안 하잖아. 외국은 다 이 공산당을 인정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속성이 이제 간목 때문에 그래, 간목. 간목 비견. 간목의 파동은 어떻게 움직여지냐? 파동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움직임이라고 하면 돼. 간목의 움직임. 간목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간목.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다른 말하면 상하, 위아래로 움직인다 뜻이죠. 상하로 움직이는 겁니다. 간목은 수직으로 운동합니다.
근데 그 뭐요? 수직이라고도 이거 위아래 잡고 어떤 모습으로 직선적으로. 수직, 직선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수직이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 수직. 이것도 수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거는 아니고 직선적으로 하죠.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간목은 수직 상하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직선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이 간목에 있는 사람은 올곧다 그래요. 곧다. 또 다른 말은 어떻게 뻣뻣하다. 뻣뻣하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뻣뻣하다. 근데 속은 되게 부드럽다. 속은 되게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겉에는 뻣뻣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속은 되게 부드러워. 그러니까 간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간목은 연약해. 그런데 그걸 티 안 내려고 뻣뻣한 척 하는 거예요. 뭐 뻣뻣한 모습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봄 자체는 일단 부드러운 공간이에요. 봄 자체는 이제 부드러워지려는 공간이잖아요. 부드러워지려고 하는 계절이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뻣뻣한데 속은 부드럽다는 거야. 겉으로 이제 뻣뻣한 척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간목은 뭐뭐뭐 하는 척을 잘해요. 뭐뭐뭐 하는 척을 되게 잘해요. 뭐뭐뭐 하는 척 이렇게. 경금은 걔는 뭐뭐뭐 하는 척이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뭐뭐뭐 하는 척이 아닙니다. 얘는 지난 거 그냥 얘는 딱딱해. 예? 부드러움이라고 없어요. 간목은. 경금은 이건 간목이 경금을 봤다는 것은 간목과 경금이 같이 있는 애들은요,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얘네가, 이, 뭐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실제로 진짜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간목. 뭐 어떤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람이겠어요? 간목이 있는데, 갑신일주. 갑술일주, 이 사람들은. 진짜 진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실력 완성. 이 신유술은 이미 결과를 다 본 거잖아요. 실력과 능력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갑신. 근데 뭐, 또 아닌 애들은 뭐야? 갑진 애들은. 갑진은 뭐야? 에이, 까봤다 별거 없어. 그냥, 척하는 놈이구나, 그냥. 근데 갑술은 아닙니다. 반대로 봅시다. 경신경술은 어때요? 경신경술은 대단한 놈들이죠. 예? 근데 경진은요? 예? 까봤자 까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임묘지는 뚜껑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봄의 경금은 이 허세 떨고 있어, 허세. 봄의 간목들은 뭐야? 뭐 척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뭐 척하냐? 이건 아는 척하고 있는 거야, 아는 척. 얘는 뭐야? 뭐 있어, 얘는 있는 척 하는 겁니다. 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잖아요, 결과.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있는 척 하지만, 이 간목은 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많이 안다. 아는 척 하는 거야, 아는 척. 이게 이제, 이렇게 간목과 경금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간목, 그러면은, 속성이 뭐라 그랬죠? 비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파동. 움직임을 뭐라 그러냐? 움직임 뭐죠 이거? 수직. 뭐 상하 운동을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직선적으로.
다음에 무엇 하는 척을 한다. 어떤 척? 아는 척.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간목의 의미는 뭐죠? 봄을 상징하는 겁니다. 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뭐야? 보다야, 보다. 즉, 나를 보고 남을 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는 나를 먼저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을 보는 겁니다. 간목은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남을 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 때 뭘 보느냐면 바로 배운 것을 보는 겁니다. 배운 것. 그 숙이라고 해요. 간목은 숙이. 내가 뭘 배웠냐? 배운 것이 어디고 배운 것이 무엇이냐? 즉, 겨울을 본다는 거. 겨울을 먼저 보는 거. 그럼 간목한테 겨울의 글자가 있다 했으면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나를. 나의 그 내면을 살피는 거고, 내 모습을 살피는 거고, 남을 본다는 거는 남을 본다는 건 뭐지, 뭐요? 예? 써먹을 때, 확장할 때, 예? 내가 가고자 할 것, 이거 배운 것이야. 그럼 남을 본다는 건 뭐야? 배운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뭐죠? 활용할 것을 보는 거, 활용할 것. 활용할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걸 뭐야? 이걸 화기라고 하, 화기. 화기를 보는 겁니다. 즉, 여름을 보는 겁니다, 여름을. 간목은 이렇게 보는 거야. 이 간목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간목이 수기가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내면이나 자기를 살피는 거고, 간목이 뭐죠? 화기를 본다는 것은 활용할 것을 살피든지 남을 보는 거예요, 남을. 이 간목의 의미는 이거예요. 보다야, 보다. 이 보다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 추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뭐야? 정신 추구로 방향성을 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추구의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물질을 추구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라 이거야. 또 하나, 내 자리를 먼저 어떻게 확고히 다지고 가라. 확고히 다지고 가라. 세 번째,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건너온 다리를 절대로 부수지 마라. 왜? 상하 운동하기 때문에 갔다 다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목은 봐도 이 간목은 뭐야? 이 지나온 계절, 지나온 것 또는 조상, 부모 이런 사람들과 반드시 연을 어떻게 해요?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간목입니다. 내 사주팔자에서 시간의 간목이 있다 이거야. 에? 예를 들어서 에? 네. 절대로 자식한테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이 간목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네. 간목을 알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월간에 간목이 있다고 쳐봐. 내 부모와 반드시 연을 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내 직업과 내 사회성과 절대 연을 끊으면 안 돼.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 네. 간목이 시간에 있으면 내 인생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갖고 시간에 간목인 사람이 늦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겁니다. 이게 바로 간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목의 성향은 왜? 간목은 항상 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
물론 이제 그 밑에 이제 어떠한 계절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오는지는 이제 그 계절에 갖고 있는 그 모습대로 읽어주면 되지만 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이것이 어느 주에 있는 어느 궁에 있는 것에 따라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궁을 파주는 거예요. 궁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주팔자에 궁은 몇 개가 있습니까? 사주팔자에서 궁은 몇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잖아요. 네. 연주궁, 월주궁, 일주궁, 뭐죠? 시주궁이라는 거죠. 시주궁이 의미하는 것도, 궁을 의미하는 것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궁을 의미하는 거야 아는데 첫 번째는 뭐야? 일단은 나의 개인적 인생을 보라. 개인적 인생사를 살피는 거고. 두 번째, 나의, 나의 사회적 인생사. 사회적 인생사를 살피는 거고. 이거는 개인적, 뭐죠? 육친사. 육친. 가족사. 또는 가족사. 뭐 친구 사이,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 인생사, 사회적 흐름, 나의 인생이 내가 뭐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주라는 것을 1번으로 살피면은 뭐야? 나의 삶의 전체적인 화두가 되는 거, 화두. 전체적인 삶에. 2번으로 살피면 뭐죠? 이게가 조상이라든가 부모가 되고 또는 어떤 국가 자리가 되는 거예요. 큰 자리, 조상 부모가 되고. 더 나가면 나의 전생에 못다 이룬 꿈이 되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 이 상황으로 살피면은 사회적 저걸 인생사를 살피면 나의 뭐죠? 전체적 삶의 화두. 즉 내가 나의 출발점의 좌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의 출발점의 좌표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어디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냐. 출발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월주는 뭐냐? 월주 이름 뭡니까? 나의 사회적 활동성이라는 거. 활동성으로 해서 직업과 진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주는 절대 안 변해요. 월주는 죽었다 깨어나요. 여기서 대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나의 개인적 육친사는 뭐가 되냐면 이게 뭐가 되겠죠? 이게 가장 가까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되고 뭐 형제가 되고 뭐 직장 상사가 되는 거고 아니면 회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됐죠? 네. 일주는 뭐가 돼요? 개인적. 일주는 뭐가 됩니까? 아니죠. 이 사주 주인공은 나의 뭐야? 가치관이네,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네, 가치관. 내가 물질적 추구를 더 중요시 할 건가? 정신적 추구를 더 중요시 할 건가? 아니면 외부적 활동을 더 중요시 할까? 내부적 활동을 중요시 할까? 여기, 나의 가치관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시각이 형성되고, 방향성이, 시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시각을 가질 것이며, 어떠한 시선으로 내가 갈 것인가? 위에서 내가 바라볼 것인가? 밑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수평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러한 시선들의 방향성이 생기는 거고, 시각은 내가 목적이 생기는 거야, 목적. 시선은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나는 물질적 가치관이고, 나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일주는 뭐야? 세계관이라고 해도 돼, 세계관. 요즘은 하도 세계관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너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요즘은 가치관보다도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너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거를, 나의 개인적 관계로 보면 뭘로 보면 됩니까, 이거는? 나의 뭐죠? 나의 가정궁입니다. 가정. 나의 배우자. 그 다음에 나의 집. 돌아올 안식처. 내 돈.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뭐 운전면허증, 뭐 자격증. 내가 서 있는 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일주. 시주는 뭘로 표현합니까? 그렇죠. 이 사회적 모습으로 표현하는 시주는 뭐죠? 나의 개인적 뭐죠? 추구성, 뭐 취미라든가 뭐 욕망, 욕구
이런 걸로 변하는 겁니다. 나의 직업은 판사인데 나는 저녁에 춤추고 싶어. 이거요. 이런 겁니다.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예를 들어 공무원인데 나는 저녁에 술 따르고 싶어. 이해됐습니까? 나는 돈 벌고 싶어. 뭐 투잡해야지 뭐. 나 저녁에 낮에는 공무원인데 저녁에 대리운전하고 싶어. 막 이런 것들. 개인적 추구성들. 이게 또 이걸 개인적 관계를 살피면 뭐죠? 뭐가 돼요? 자녀입니다. 자녀. 아들, 딸. 아들, 딸의 문제. 우리 아들, 딸을 뭘로 키우고 싶어? 그 다음에 또 나의 말년은 어떻게 돼? 나의 말년은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나는 언제 죽나? 아우. 나는 말년에 어디로 가고 싶나? 그래서 연주를 고향이라고 해요, 고향. 고향. 시주를 뭐라 그러죠? 시주는 너 현재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야. 고향과 살고 있는 거.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인데 여기가 겨울이다. 이 사람은 뭐야? 아,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름에 글자가 있다고 쳐봐. 천간에. 얘는 뭐야? 고향으로 그냥 가고 싶은 거야. 맨날 고향 생각, 고향 생각. 향수병들. 그게 심하면 뭐? 우울증.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본성을 버리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게 사람의 삶이잖아요. 본성. 타고난 것을 점점점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 뜻이에요. 나의 최종 결과물은 누구예요? 자식이야, 자식. 모든 사람은. 나의 결과물이 자식이죠. 어우, 무자식이 상팔자? 죽을 때 판단 납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다 필요 없어요. 건강. 자식 없는 게 가장 한스럽다 그래요. 자식 없는 게. 선생님은 자식을 둘이나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피한 사람이에요. 해피한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뭐. 모든 사람은 자식이 있으면 해피해요. 진짜 농담 아니야. 뭐 돈이 많고, 뭐 권력이 많고, 명예가 높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자식 문제가 나이가 이제 사람이 나이가 이제 37세 이후가 되면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자식한테 맞춰져. 그 전까지는 난류에 살았는데 일지의 시기 37세, 7세에서 8세 이후에는요, 모든 삶이 이제 자식한테 넘어가. 자식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식을. 그러니까 일찍 결혼해서 일찍 애 낳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나이가 37, 8세 됐을 때 자식의 나이는요, 적절하게 10대, 그러니까 10살에서 12살 정도, 9살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있어야지. 내 나이가 37세인데 자식이 20살이면 뭐 문제 있는 거지, 이거. 네. 내 나이가 37세, 8세인데, 뭐 40세인데, 자식이 이제 뭐 서너 살 있는 것도 문제 있는 거지요. 항상 그 시기에 맞게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재밌어요. 그래서 각 주에는요, 그런 모습들을 다 갖춰줘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4시 15분에 이제 2교시 하겠습니다. 네.